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충격적인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묵인 혹은 방조하에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연어 회덮밥 술 파티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검사들은 관계가 없다 그런다는 거잖아요. 이 대명천지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나라가 정상이 아닙니다. 특히 이런 동네 건달들도 하지 않는 짓을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그냥 있는 징계 사안이나 잘못이 아니라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그러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검찰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서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말 그대로 힘으로 사법 시스템을 억누르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습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기억 저 한편에 있었던 그 이름이 다시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피고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조사실에서 음식과 술을 제공했다. 이게 의혹의 핵심 골자였는데 지난해 4월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지검이 자체 조사도 했죠. 그런 적 없다라는 조사 결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법무부가 연어와 술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전혀 다른 결론을 내놓으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의혹,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혐의가 나오지 않자 쌍방울에 김성태 씨를 체포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무슨 방북 비용을 대납했었다는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면서 그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추었고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뭐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켜주고 뭐 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가 제공되어지고 술을 마신 건 한 번이었었고 그 이외에 다양한 음식을 제공해갖고 저를 끊임없이 회유하고 압박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이 의혹은 근데 법원에서도 안 받아들였던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법무부가 다시 한번 감찰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원지검이 당시에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은폐했다라는 정황과 진술을 이제 받았다라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이 법무부에서 단순히 뭐 일부 사람의 의견을 듣는 상황이 아니라 뭐 조사에 참여했던 변호사나 뭐 38명의 교도관 그리고 김성태 씨 등 쌍방울 관계자의 진술과 출정 일지, 호송 계획서 이런 부분을 다 살펴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법무부의 입장에 따르면 술과 음식에 반입이 있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원지검에서 전혀 다른 입장문이 나왔다라는 점까지도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고의적인 은폐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법무부에서는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근거를 추가로 확보를 한 모양인데 교정본부 점검반을 구성하는 그 출정 일지 등 자료를 분석을 했고 개호 교도관 등의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 술과 연어를 제공했다는 그 진술 그리고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다른 재소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감찰을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부위원장님, 이런 진술과 정황 근거가 신빙성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저거는 사실은 더 저희가 이제 그 진행상을 봐야 되는 것이 이건 법무부 실태 조사잖아요. 그러니까 조사 차원이고 이전에 수원지검에서도 저런 조사를 내리 감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똑같은 분들 그 대상으로 38명의 교도관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근거가 없다라고 결정이 났었고 또 하나는 이제 경찰도 이화영 부지사 측의 변호인이 고발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 김광민 변호사인가요? 고발을 해가지고 경찰도 수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실제 조사가 아니고 수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불송치 결정을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사의 강도나 차원을 보면 이전에 했던 것이 조금 더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더 강제 수사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까지는 믿는 것이 낫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예. 어쨌든 저런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면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본질은 뭐냐면 밥은 사줍니다. 보통 검찰에서 예. 출정 나오면 이제 밥은 사주는데 거의 쌍방울 측의 결제를 통해서 연화가 반입됐다. 이게 김광인 변호사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 날짜가 5월 29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법무부에서 확인한 건 5월 17일자라는 거예요. 또 달라요. 예. 그러니까 상당 부분 사실관계에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맞는지는 단정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지금 저 문제가 된 것이 이전에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의 대북 송금 했던 부분을 이 대통령께 보고했다 이런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걸 공판정에서 변호인도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저렇게 연어 얻어먹고 해가 내가 회유당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주장이 쭉 해왔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받아들여졌으면 저거는 분명히 무죄가 됐거나 아니면 해당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사법 시스템에 있어서는 저게 문제가 없다라고 결정이 난 건데 다시 법무부 실태조사에서 문제가 된 거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해에 수원지검 자체에서 그 조사실 사진도 공개하고 이게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설명 자료들을 많이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원지검도 대대적으로 반박을 했고 이게 검찰에서 저렇게 반박할 정도면 법무부의 실태조사가 왜 검찰의 설명과 달라지나 이런 의문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호송에 관여했거나 조사에 입회했던 교도관들도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교도관들이 호송 계획에 따르면 다 교도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해당 교도관들에 대한 이 계속적인 조사일 텐데 왜 그때 달라지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제 또 하나 본질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밥을 사줬냐 안 사줬냐의 문제가 아니고 밥을 얻어먹고 내가 사실과 다른 얘기 했느냐의 문제예요. 예. 근데 밥을 얻어먹고 사실과 다른 이재명 대통령께 당시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고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법원이 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문제될 건 없고 오로지 만약에 저게 문제가 있다면 교정행정상의 저런 문제에 대해서 감찰해서 그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지 저렇게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다시 저 논의를 재론할 여지는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대목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목소리를 준비했는데 잠깐 듣고 그다음에 박성민 전 최고께 여쭤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화영 전 부지사께서 이제 그 뭐 다 검찰에서 회유를 해서 증언들이 바뀐 거다 이런 주장 계속 하고 계신데 저도 언론에 많이 봤는데 네. 그 뭐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짜장면 사준다고 진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처진 잘못한 내가 많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재판이나 검찰 수사나 성실히 제가 임하겠습니다. 박 전 최고위원님, 제가 앞선 질문과 이어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 당시 검찰 설명과 지금 법무부의 설명이 다르지라는 의문과 함께 그렇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밥 한 번, 술 한 번에 회유를 당했다는 얘기인가? 근데 뭐 일단은 이제 밥 한 번, 술 한 번에 회유를 당했다라기보다 때 전체적인 분위기나 검찰이나 이제 쌍방울 김성태 씨의 이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뭐 고려해야 됐거나 여러 가지 회유 상황이 있었거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저는 이게 뭐 갑자기 이 관계자들의 진술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교도관들이라든지 뭐 호송하는데 이제 참여했던 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뭐 저희도 정확하게 이 법무부의 내용 자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구체적인 정황들, 술과 음식이 불법적으로 반입이 되고 이 공범들과 이 검사가 따로 직접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장소가 어딘지도 좀 특정이 됐고 예. 보면 이제 과거로부터 그 이제 뭐 교도관들의 이야기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완되는 정도였던 것이지 사실관계가 완전히 뒤집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의혹의 핵심은 뭐냐? 결국 과거에 수원지검에서 이 조사를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진실 은폐를 고의적으로 했던 게 아니냐라는 점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 뭐 지금 보면 이제 타임라인 상으로도 저런 자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이제 뭐 대통령, 뭐 대표에게 이제 여러 가지 불리한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타임라인이 좀 맞춰지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6월이다라고 23년 6월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강하게 이제 부정을 하다가 그 다음에 5월 특정하게 이제 5월로 다시 이제 날짜를 바꾸니까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말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2023년 5월 17일에 검찰 조사실에서 그런
자리가 있었다라고 했고 그 뒤에 이틀 뒤에 이재명 그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이틀 전에 밥 먹은 것 때문에 불리한 지수를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은 계속 남는데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근거로 어쨌든 향후 대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재심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라든지 이런 걸 제기할 가능성도 있나요? 뭐 일단 이제 실태조사 결과가 뭐 이제 확정이 더 되면 뭐 구체적인 대응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 검찰이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 검찰의 회의와 압박에 의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진술이나 증언이 왜곡됐고 조작됐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는 좀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저는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당 차원에서 그 부분을 촉구할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공소 취소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 윤 부위원장님 말씀 들어볼까요? 뭔가 같은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을 저희가 뭐 심중에는 갖고 있지만 이제 밝힐 사안은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화영 부지사가 구속되고 나서 재판받는 과정에 민주당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알려졌죠. 재판 과정에서 이거 검찰이 의견서를 냈는데 그 의견서 내에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의 어떤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 이게 알려지니까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다음부터 박찬대 의원도 뭐 누구하고 통화하고 이화영 부지사의 배우자하고 통화하고 배우자가 또 법정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고 변호인이 바뀌고 뭐 재판 연기하고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이런 열대 흐름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 굉장히 신경 쓰였던 것이죠. 그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 첫 번째는 이화영 부지사의 재심 관련돼서 분명히 사유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그 항소심에 계류 중인 이 위증 교사 사건은 무죄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요. 그다음 공직선거법도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걸리는 것이 대북송금 사건이에요. 근데 그 법무장관도 이 공소 취소 얘기를 운운했었던 적이 있고 그렇다면 저희가 볼 때는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 아니냐. 왜냐하면 담당했던 검사가 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공소 취소 주장을 연이어 힘을 실게 되면 이런 빌드업 일환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은 갖고 있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